네, 전체 품 모두 출력 확인되셨습니다. 네, 신호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작은 문제풀이, 복수 문제풀이로 시작할 테니까요. 네, 다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팅 조금 하고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복습 문제 받으신 거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성함을 호명을 좀 하면, 화면 공유를 하셔서, 예, 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 한 문제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푸실 분 계신가요? 첫 번째 문제. 음, 예. 지금, 어쨌든, 푸실 분 없으면 제가 지목을 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문제가 쉬우니까, 쉬운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봅시다. 예, 준비가 되셨으면 일단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시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네, 화면 공유를 지금 다 되는 상태죠? 제가 화면 공유를 일단은 끌 테니까, 네. 어, 한번부터 해볼까요? 네. 김상혁 선임님? 모바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계실런지 모르겠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첫 번째 문제죠? 1일차 첫 번째 문제인가요? 아니면 네, 1일차요. 1일차? 네, 1일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한글 동시에 과목별 평균 점수 구하는 문제였고, 어, 각 변수를 입력하고 그 변수 평균을 구해서 그냥 프린터 하는 식으로 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네,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예, 지금 작은 잘 되고 계신데, 예, 여기에 과목을 영문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영문으로 하시는 게 한글로도 좀 잘 되기는 하는데 우리 관례적으로는 다 영문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국어는 코, 그 다음에 영어는 ing, 그 다음에 수학은 뭐 mat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예, 웬만하면은 세 글자니까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돼요. KOR, 그 다음에 매스는 하나 빼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평균은 뭐 에버리지, AVG 뭐 이런 걸로 많이 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문제는 신진수 책임님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보이기는 보이는데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에 해당 코드 한 줄씩 어떤 걸로 짰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3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대입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자연수 13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는 걸 짰고요. 먼저 13이라는 거를 num이라는 변수에 넣고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1인지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 판별을 하기 위해서 if문을 사용했고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고 그게 아니면 홀수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고요. 결과는 홀수로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4 이런 것들 입력을 하셔서 짝수가 나오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 넣었을 때 짝수로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는 네, 백종태 선생님.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한 번 먼저 이렇게 넣고, 주민에다가 주민번호를 넣었고, 슬라이싱 해가지고, 생년월일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뺐어요. 네, 그 0, 6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좀, 네, 인덱스 번호는 네, 0번부터 네,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자리에 해당하는 거는 0이고 그 다음에 뒷자리 6에 해당하는 의미는 뭐뭐 번지다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하면 되겠죠? 좀 소리가 끊겼는데. 네, 뒷자리는 미만 번지잖아요. 그죠? 그런 설명을 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하고 6의 의미, 그죠? 0은 시작 번지니까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이다. 요거고. 그 다음에 6은 6 미만 번지니까, 그죠? 6의 위치가 바의 위치다. 네, 네.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장우 선생님. 네, 그 다음 문제 4번이죠? 4번 문제. 네, replace 함수를 사용해 보자. 라는 뭐 되어 있네요. 네, 콜앱을 또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죠? 네. 들리시나요? 목소리 좀 작게 들리네요. 옆에 애들이 좀 자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네네. 못하는데요. 진행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5번 먼저 하겠습니다.
4번을 제가 안 하고 5번을 해가지고요. 네네. 네. 저 A는 A, B, C, D를 뭐라 그러죠? 따닥을 샵으로 바꿔서 출력하는 거를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을 콜론을 이렇게, 네. 그래서, 샵으로 리플레이스 사용해서 바꿨고요. 네. 이걸 실행해보면 네. A 샵, B 샵, C 샵, D 샵, A 샵, 네. B 샵, C 샵, D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았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주홍 선생님 그 다음 문제 풀어주실게요. 네. 네. 보이십니까? 네.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저 배열 1, 3, 5, 3 잠깐만요. 리스트 네. 이게 몇 번이죠? 이게 좀 6번 보여주고 6번 있어서 문제. 혹시 4번 하셨나요? 4번은 네. 안 했으면 6번 하시죠. 네, 4번은 따로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안 하셨으면 6번. 6번은 네, 그래서 리스트 1, 3, 5, 4, 2를 가지고 네. 처음에 이 리스트를 소트 시키는 함수를 써서 여기를 리버스로 해가지고 역차순으로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다시 넘버를 프린트 했을 때 1, 3, 5, 4, 2가 역순으로 정렬이 돼서 5, 4, 3, 2, 1 이렇게 나오는 걸로 고딩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넘버 다음에 띄어쓰기가 왜 되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없애시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1, 3, 5, 4, 2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소트에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은 1, 2, 3, 4, 5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리버스 트루 속성을 통해서 5,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잘하셨고요. 다음 문제는 네, 이정관 연구원님 7번 할 차례죠? 7번. 근데 이거 질문이, 보이십니까, 이거?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지금 1차가 네, 첫 번째 질문이 Q1, Q2, Q4고, 네, 3번 Q3이고, 2일차가 네. 이 중 최소 2개 선택이어서, 네, 하신 거, 10번을 선택했거든요. 하신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하신 것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 Q4 얘기하셔가지고 어, 하긴 했는데, 이거 그냥. 예, 큐사 하셔도 되고, 예. 지금 복습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겸, 그 다음에 현재 뭐 발표도 할 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니까, 몇 번을 푸셨던 간에 그러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푸신 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Q4 넘겼으니까 Q4 하겠습니다. 네, 콜앱에서 한번 인덱싱, 확인해 주시죠. 콜앱. 네, 인덱싱 해가지고, 7번째하고 8번째 거 해가지고 하면은 1번이라고. 네네, 콜앱에서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되세요? 네, 네. 공유가 지금 풀렸고요. 콜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피터 서브죠. 네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일단은 결과는 잘 보이고요.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마디로 이제 7 땡땡 8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을, 7의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7은 시작 번번호고 8은 어떤 번번호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그 성별을 표시하는 주민번호 네. 번호를 나타내시오였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서 8번째 자리까지의 이제 번호를 나타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인젝션을 저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7은 네. 맨 첫 번째 번호부터 7번째 번호이고 그래서 8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한다. 요거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인덱스 번호는 1부터 시작인가요? 1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인가요? 요런 거요. 그죠? 0부터 시작이죠. 예, 0부터 시작해서 네, 7에 해당하는 위치를 하나씩 그죠? 가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0, 1, 2, 3, 4, 5, 6, 7.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고, 네. 8은요? 8은 왜 8일까요? 8 전에 멈추려고. 네, 8은 미만 번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7만 써도 아마 나올걸요? 그죠? 7만 써도 나오고, 땡땡 8을 써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 콜론도 지우셔야 돼요. 콜론까지 지우시고. 그죠? 네, 그래서 7만 써도 나오고, 7 콜론 8 이렇게 쓰셔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현순 선생님, 그 다음에 푸신 문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박현순 선생님 오늘 안 오셨나요? 근데 목소리 좀 안 들리는데요? 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어서 채팅방에 좀 남겨주실래요? 스피커가 안 되는데요. 네, 마이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마이크가 안 되고, 그러면, 김상혁 선생님, 그 다음 문제, 푸시 문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죄송한데 몇 번이었죠? 네, 현재, 푸시 문제 중에 하나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세 번 하실 건가요? 네. 네, 처음에 튜플로 1, 2, 3을 먼저 정의를 했고, 그 튜플을 타입을 그 리스트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4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다시 튜플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로우 데이터로 출력을 해서 4를 추가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쳤습니다. 네, 튜플에 다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튜플은 원래 성질부터 1개 전용이기 때문에 그냥은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를 흉변환을 해서 리스트 데이터는 이제 값 추가, 그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흉변환을 해서 거기에 append라고 하는 이 함수, append라고 하는 거는 값을 뒤쪽에 추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현재 로우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1, 2, 3이 있는데 4를 append 했기 때문에 1, 2, 3, 4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를 다시 튜플로 형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예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1, 2, 3에 해당하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고, 리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4를 추가. 그렇게 후에, 그죠? 튜플로 다시 변환해서 1, 2, 3, 4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셨고, 예. 그 다음에 문인태 책임님. 문인태 책임님이, 네네네. 네네. 진행하시고, 박현숙 선생님도 지금 마이크 되시나요? 되시면은 이따가,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아, 예. 저 위쪽에 두 개 선택하는 줄 알고 아래쪽 먼저 했는데요. 네네. 쪽 했는데, 이거 이제 결과가 뭐냐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프린트 A에 있는 문자열 중에 이제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U가 있거나, A 안에 U가 있고, 아니죠. A 안에 파이썬, U가 없으면 페이턴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제 네. 여기 A 안에 페이턴이 있고, U가 없으면 페이턴 출력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어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프린터 안에 A 안에 셔츠가 없으면 셔츠를 이제 프린트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셔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셔츠가 프린트 됐다. 됐고요. 이제 요걸로 해도 되나요? 콜앱에서 돌려서 한번 확인해 콜앱으로요? 주시면 잠깐만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셔츠 돌렸었고, 네. 그 다음 문제는 3의 배수, 1000까지 해서 3의 배수인 애들만 더해라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3으로 나눠서 0이 되면 이제 3의 배수니까, 3이 3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3이 되고, 요게 이제, 이제 3을 더해놓고, 처음에 이제 1번이고, 이제 숫자에 하나씩 더해가지고, 다시 루프 돌아서, 이제, 이건 이제 2가 됐으니까, 1000이 안 됐고, 1000이 아직 1000 미만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1000까지 쭉 돌려가지고, 이제 썸을 계속 해가지고, 3의 배수들은 전체 더한 값이 프린트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했습니다. 네. 그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위쪽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if, elif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보기가 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if 3행에 if wife in a 땡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요. 엔터 치세요. 3행에 a 콜론 다음에 엔터. 네. 네, 엔터 치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 스페이스바 하나 없애주시고 아니 여기 그렇게 다 하시고요. 일단은 각각 영역마다 다 하시고 들여쓰기도 맞춰주세요. 지금 거기만 4행에 지금 들여쓰기가 안 맞아요. 4행 들여쓰기가 한 칸이 아마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스페이스가 없으시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서 아마 해석을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자 A라고 하는 거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에 해당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wife가 그 문장에 있냐라고 일단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3행 같은 경우에 이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에 wife가 없어요. 그래서 이 5행에 해당하는 엘리프 구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인데 Python 있는지를 체크를 했더니 그 앞에 조건은 true, 그죠? Python이 있으니까 true인데 뒤쪽에 you not in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인데 U가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U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쪽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true, 뒤에는 false, and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7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7행으로 넘어가서 이
A라고 하는 게 rapid to true, you need Python인데 그게 셜츠가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셜츠가 없죠. 그지? 예, 없으니까 true예요. 그지? 없으니까 이 부분이 true고 그래서 발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셜츠가 찍히고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이 9행부터 11행 요것들은 보지도 않고 끝내진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셜츠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아까 밑에 있는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고요. 자, 오태경 선임님. 오태경 선임님 계신가요? 화면 공유 해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문인태 책임님이 화면이 아직 공유되어 있네요.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 오태경 선임님.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어떤 문제 풀어보실까요? 저는 네. 1차 1-Q3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겹치지 않는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죠? 네, 그 선택을 다 다른 걸 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죠? 네. 겹치지 않는 걸로 선택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일단 홍길동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했고요. 그걸 주민이라는 거에 문자로 저장했고요. 총 0부터 시작해서 13까지 14개의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스트링 문자열 슬라이싱 기법 이용해서 앞에 0부터 6까지 총 7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바를 제외한 7부터 끝까지를 다시 나눈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fstring 이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 스트링에서 이제 다운표를 사용해서 그 안에 스트링을 넣고 그다음에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원하는 그 변수.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이제 문자열을 내리고요. 그런 식으로 네.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숫자라고 주민 언더바 1이 숫자가 아니죠. 문자죠. 네, 문자. 그렇죠. 네, 숫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자고. 예. 지금 fstring을 쓴다고 하면은 이 주민 언더바 1이 만약에 숫자더라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tring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다로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잘 하셨고요. 예. 자, 그다음에 박대현 책임님. 박대현 책임님 계신가요? 네, 연결할게요. 네, 연결하시고 예, 어떤 문제 풀어주실까요? 예. 네, 저는 2-6번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중에서 이제 홀수에만 2를 곱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리스트 내포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프린트 해보니까 홀수에 2를 곱해서 1, 3, 5에 2를 곱해진 2, 6, 10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리스트 내포용을 통해서 만약 넘버에 2를 곱해서 홀수면은 그 넘버에서 i로 만들고 i에 2를 곱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과를 다시 프린트 해보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리스트 내포 안 알려드렸는데도 잘 설명하셨고 잘 하셨네요. 그렇고 지금 굴링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것 중에 5행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5행에 해당하는 설명을 조금 추가해 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리스트 넘버가 이제 1, 2, 3, 4, 5가 있고, for 구문에서, for 넘버 안에 있는
요 넘버 안에 있는 수를 n으로 보고 n에서 2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1, 즉 홀수인 수를 가지고 2를 곱해서 그걸 반복해서 결과를 만들고 프린트하라 그런 네. 의문입니다. 네, 예, 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오행을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행을 빼고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넘버즈라고 하는 변수에는 1, 2, 3, 4, 5에 해당하는 값 여러 개, 그죠? 리스트형 변수고, 값을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육행처럼, 설명하신 육행처럼, 넘버즈 안에는 1, 2, 3, 4, 5를 한 개씩 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주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할 때는 n의 1, 두 번째 반복할 때는 n의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7행에, n에 만약에 1이 들어왔다. 그럼 1%이니까 1을 2로 나눈 나머지. 결국에는 1은 1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 result라고 하는 곳에 append, 뒤쪽에다가 추가할 건데요. 1 곱하기 2 한 걸 추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저장되는 거는 2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를 드렸던 거는 result라고 돼 있는 오행의 요 변수, 얘가 이제 리스트 초기화라고 합니다. 리스트형이고, 데이터형이 리스트고, 리스트에 지금 대괄호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리스트 초기화라고 한다. 얘네들은 제 값에 해당하는 거를 저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리스트 내포라고 하는 것도 뒤쪽부터 설명을 아주 잘 하셨고요. 원래 이제 이 i라고 하는 거가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는 거가. 한마디로 이제 if 구문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 i%2는 1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 i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i에 해당하는 거는 변수예요, 변수. 그죠? 그래서 이 6행의 넘버, 그죠? n인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n에 해당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포구문에 n인 넘버즈 했는데 이 n에 해당하는 걸 써도 되고 갑자기 새로운 변수 막 본인이 만들어서 써도 되잖아요. 걔랑 동일합니다. 12행도. 그죠? i라고 하는 이 변수는 본인이 다른 변수명으로 쓰셔도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대신에 요 i라고 하는 걸 썼으면 3개 다 i. 그죠? 그 다음에 뭐 n이라고 썼으면 3개 다 n. 이런 식으로 쓰셔야 맞겠죠. 예, 그래서 리스트 내포에 해당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써요. 중급부터는 많이 쓰고 있고요. 초급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위쪽처럼 4행에서 9행 이렇게 코딩을 짠다고 하면 이 중급부터는 11에서 13행처럼 이렇게 짜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줄 코드, 요즘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한 줄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간단한 함수는 한 줄 코드로 많이 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자, 문광석 PD님이 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시 네, 화면 공유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 되셨고요. 몇 번 풀어보실까요? 다시 2번 while문을 사용해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해보자.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넘하고 토탈이라는 변수를 초기 값으로 0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넘은 실제적으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변하기 거를 하기 위한 변수고, 토탈은 이제 실제 3의 배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변수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 열에 이제 이 문제는 while하고 if 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열에 보시면은, 초기에 넘이 0이어서, 이게 1000 미만까지 표는 포함이 안 되고, 999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밑에 Y 입부문을 보게 되면은, 입력받는 첫 번째 넘의 값이,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이 넘의 값이 3의 배수, 그 나머지가, 0이 될 때만 실제, 요 연산자는 이제, 좌측 연산자와 우측 연산자의 합을 합계하는 연산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실제, 어, 이 넘이 999까지 계속 while 루프가 반복될 때 입력받는 넘의 값이 3의 배수가 될 때만 그 토탈 값에 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넘에 1을 더 더해서 다시 while 루프 위로 다시 리턴을 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한 다음에 실제 999가 되면 프린트 되는 토탈 값을 프린트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여쓰기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6행, 7행, 8행에 예, 들여쓰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다 한번 올리시고요. 5행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맞춰보세요. 이거 지금 인위적으로 스페이스바를 치신 것 같은데? 그 줄 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네, 그렇게 먼저 해주시고, 잠깐만요. 네, 그렇고, 지금, 네. 그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8행은 그냥 두시는 게 맞고,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더하기는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요. 이 복합대입 연산자는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를 그냥 일반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복합대입 연산자를 일반 구문으로 바꾸려면 여기는 넘 더하기 1이고 위에도 그럼 똑같겠죠? 토탈 더하기 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작성하셔서 돌려도 동일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죠?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6행, 7행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토탈이라는 곳은 이제 3의 배수를 누적합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첫 번째 돌렸을 때, 첫 번째는 일단 토탈에 해당하는 게 제로고, 넘에 해당하는 게, 그죠? 지금 제로죠. 아니구나.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니까, 네. 넘이 3일 때 들어왔을 거니까, 그죠? 0 더하기 3 돼서 토탈에 3, 그죠? 이렇게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6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왔을 때니까, 3 더하기 6 해서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누적을 해 가더라. 그죠? 어디까지? 넘버가 999일 때까지. 그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게요. 결과값이 뭔가가, 차 올리는 거 들여쓰기가 안 돼갖고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들여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네, 들여쓰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네. 네, 올렸다가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박일권 선생님 했나요? 지금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예, 박일권 선생님 이후에는 박현순 선생님 아직 안 되신다고 하셨고 이어폰 고장 나셨다고 얘기했고 모바일로 연결하셨다 박현순 선생님 어떤 문제 풀어주실까요?
네,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까요? 네, 목소리가 많이 뭉개져서 소리가 약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10번 문제 푸실 건가요? 이게 10번 문제입니다. 네. 이 주어진 딕셔너리 값에서 이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해 보자고 했는데요. 네. 일단 딕셔너리 키 밸류로 해가지고 A라는 변수에 대문자 A는 90, B는 80, C는 70으로 일단 주어져 있고, 이거를 그냥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분가로 형태로 돼서 지나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B를 추출해 보자고 해서 그걸 일단 팝을 배웠던 거를 써봤는데 네. B를 지정을 안 하면 이건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B 지정을 하고 다시 B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면 B에 해당되는 픽값에 해당되는 밸류 80 출력이 그리고 이때 A를 그냥 다시 출력을 해보면 ABC 세 가지 중에서 B가 출돼서 빠진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있습니다. 네, 설명 거의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A라고 하는 변수에는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고,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키밸류에 해당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거가 A, B, C가 키, 그죠? 그 다음에 값에 해당하는 거가 90, 80, 7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 딕셔너리 타입은 키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할 때 값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프린트 A, 4행의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이 되고, A.pop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pop에 해당하는 게 팝콘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거를, 그죠? 빼내는 거가 원래 pop인데, 이 괄호 안에 이 키값에 해당하는 B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값에 해당하는 80이 B라는 변수에 대입이 된다. 그죠? 지금 B는 A.pop 이렇게 했으니까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6행에 B를 출력했더니 80이 출력이 되죠. 그죠? 출력이 되고 7행에 프린트 A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A라고 하는 변수는 B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원본에 영향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와 C만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맥락이나 이런 거가 정확하게 잘 맞았고요. 그냥 저는 더 유연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박현순 선임님 준비가 되셨으면은 하시고 오늘 그 복습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몇 번 문제 풀어보실까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계시는데. 되나요? 네, 나옵니다, 이제. 예, 제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풀어본 문제를 풀어서, 네. 지금 4번을 한번 다시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은 이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추출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주민번호에 대해서 양수 인덱싱을 써가지고 주민번호의 7번째에서 8번째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션을 드릴게요. 음수 인덱싱으로 한번 추출해 주시죠. 네, 음수 인덱싱으로 한번 추출해 주세요. 예.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잘하셨네요. 예. 네, 뒤쪽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음수 인덱싱. 음수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숫자를 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는 걸로 해서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뒤쪽부터 셀 때는 마이너스 1의 자리로 그죠? 세셔야 되고 마이너스 1로 셌을 때 마이너스 6번째가 그 주민등록 자리 뒤에 첫 번째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잘 하셨네요, 그죠? 예, 오늘 복습 문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 판다스 오늘 하실 거예요. 판다스 오늘 하실 거고, 제가, 설명은, 어떠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시면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입력해 보실 거고, 예, 지금 안 배우신 상태에서 저한테 지금 배우자마자,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도 제가 그 설명을 좀 쫀쫀하게 할 예정이에요. 쫀쫀하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는요, 예,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저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속도가 좀 오늘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판다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이 48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5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10시 5분까지 쉬었다 가실 건데 여러분들 콜앱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를 준비를 하고 쉬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먼저 공유를 해놓고 자,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교재 받으셨나요? 맞나요? 네, 맞으면 숫자 2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네, 맞죠? 그러면 그 모두의 데이터 분석에 1장에 해당하는 거는 환경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세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경 세팅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킵을 할 겁니다. 스킵을 할 거고 제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1장에서는 예, 요 1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예, 아마 공공 데이터 포털에 해당하는 그 특정 사이트를 보는 방법, 요것만 아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 교재 설명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이 교재는 아마 다 못 나갑니다. 오늘 하루 8시, 지금 7시간 남았잖아요. 7시간 남았는데 다는 못 나가요. 이거 다 나가려면은 적어도 한 3일? 그죠? 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3일 정도 나가야 이거 다 나가는데 일단은 제가 핵심만 좀 찝어서 빠르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디테일하게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교재는 실제 데이터 갖다가 데이터 분석하는 교재고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처음에는 기본 데이터 갖다가 분석하는 거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두 번째는 매트플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매트플립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 생일의 기온 변화 그래프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이 내 생일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가 있을 때에 그렇죠? 지구 온난화에 해당하는 이슈 상하고 맞물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온 데이터 다양하게 시각화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 시각화 차트들,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 다음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을 아마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온 데이터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인구 공공 데이터.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살고 있는지, 그치?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성질,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 신도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도림은 이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아마도 신도림이 이전 기준으로
신도림역 자체가 환승역이고 제일 이동이 많은 곳,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대가 여기 이제 결과물로 봤을 때 3, 40대가 많이 살고 그 다음에 3, 40대가 이 자녀를 출산을 하죠. 그래서 10대가 많이 살고 이런 동네다라는 것들이 이 공공 데이터 가지고 시각화,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구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해서 과연 우리의 상식대로 이 제주도는 산다라고 해서 이 여사가 많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특정 연령층만 여성이 많고 전체로 봤을 때 남성이 많습니다. 제주도. 이 데이터에서 요즘은 몰라요. 여기 데이터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을 비율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차트, 그죠? 원으로 그려져 있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A형은 20%다, B형은 30%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차트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제주도 성별 비율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파이 차트로, 표시해보자. 이런 것들이고요. 식당은 산점도는 우리 그 통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쓰고 있는 대표적인 차트예요. 그래서 점에 해당하는 걸 한계에서 표현을 해줘요. 차트에. 그래서 그런 걸 산점도라고 하고, 이 산점도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렇고 꺾은 선형 아실 거고, 막대 그래프 아실 거고, 산점도 방금 설명했고, 산점도를 그려내기 위해선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서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버블 차트라고 해서 버블이 거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품 모양에 해당하는 차트 표현하는 방법, 실제 데이터 갖다가 그런 산점도로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게 10장이네요. 여기까지 인구에 해당하는 데이터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넷째 마당은 대중교통 데이터. 그래서 여기는 티머니에 해당하는, 우리 티머니가 이 대중교통 탈 때, 아마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회사가 티머니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대중교통 데이터, 티머니 데이터 갖다가 지하철 유무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내고 탑승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어가시면은 지하철 무료로 타죠. 그래서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정제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정제라고 하는 게 이제 판다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해요. 원본 데이터가 빈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응치라고 해서요. 우리 범위를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없애거나 빈셀은 채워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작업들. 그렇고, 유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은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알겠죠. 환승역들이 이 유임승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무임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강남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대별 데이터 시각화. 그래서 몇 시에 가장 많이 타는지, 내리는지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도 출퇴근 시간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근 시간대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 어디냐? 밤 11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역은 어디냐? 그렇죠? 야근을 많이 하고 술 많이 먹고 이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밑에 5장은 이제 numpy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어서, 이 numpy는 수치 계산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판다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고, 이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API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PI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PPT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참고하는 사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판다스도 있고 넘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각각의 패키지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식으로 API 사이트를 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 분석하는 패키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15장은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소개를 시켜주고 있네요. 판다스는 파이썬, 엑셀, 그 다음에 이제 SQ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의 엑셀 더하기 SQL로 보시면 되고요. 걔네를 이제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키피디아 이게 이제 웹페이지고 그거를 엑셀로 저장해보자라고 되어 있고 판다스가 뭔지 데이터 프레임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후에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 열이 2개 이상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형 우리는 int 그 다음에 플롯, 스트링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또요 리스트, 튜플 이런 거 배웠잖아요. 판다스 패키지의 데이터형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 친구가 또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시리즈는 11자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12개 이상이다.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갖다 인구 구조를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실제 교재 내용이고 부록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웠죠. 이틀 동안 문법 배웠는데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입출력, 그치? 프린트, 인풋, 그 다음에 변수, 저장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고, 함수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 함수, 동그란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다 함수였어요. 그치? 그래서 함수에 해당하는 거, 여러 개를 써보셨고, 리플레이스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고, 반복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은 우리 포구문 가장 많이 썼죠. 그치? 그렇고, 그 다음에 선택은 if, 그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저장 공간 리스트 배워보셨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는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영역은 0번지, 두 번째는 1번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슬라이싱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배워보셨죠? 그 내용에 해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문법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죠. 오늘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부터 하세요. 그지? 부록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부록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오늘 진도 나가는 것부터 그죠? 1장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재 내용이었고요. 9시니까 9시 15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죠.